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특히나 조금은 더 걱정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MTNW 김진만 위원님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 변곡을 저희와 함께 헤쳐왔던 김진만 위원님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강력한 긍정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아팠죠. 꽤 많은 하락 종목들이 낙폭을 키웠던 지난주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정 부분 악재가 선반영되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더 조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이요? 아니면 AI가요? AI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증시도 아직은 꺼지기에는 너무나 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랬습니다. 상승장에는 오히려 더 중간에 과대 낙폭하는 경우 혹은 이제 단발적인 이슈가 꽤나 이제 강하고 강력하게 다가오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진짜로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단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봉상 이제 주도주의 마감 정도로 해서는 양봉 이상, 그 두 개의 봉 이상은 뜨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또 악재가 마무리되는 부분들, 또 환율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거야라고 좀 두려워하시는 것보다 이제는 해소가 되겠지라고 어느 정도 긍정의 시그널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비대해졌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너무나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특정 종목과 섹터에 집중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이제 펀드 리밸런싱이 되는 구간에서 나온 차익 실현 매물을 개인들이 소화하는 과정에 있었던 게 4월 말부터 지금 현재 6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 달 정도 이상의 리밸런싱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펀드 비중이 초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매일매일 몇 조의 순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지금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길 바라면서 일단 당장 중요한 거는 6월에 이제 MSCI 관찰 편입국 대상으로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펀드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 만한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매도를 덜 할 수 있게 개정이 된 것처럼 어느 정도 매도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긍정의 시그널로 해석을 해봐도 될 만한 부분들 많이 포착이 되고 있으면 다만 이제 그 인내의 구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이때 특정 테마군들에게 트레이딩을 하는지 혹은 이제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를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방향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한 멘탈적인 부분들을 가지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딛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번 주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은 좀 어느 정도 하방이 깊어지면은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인데 기관이 옵션상으로는 이제 옵션상 1200에서 1250이죠. 이렇게 되면 코스피 7500에서 7800 구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정도로 갈 때쯤에서 아마 조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오늘 종가 정도에는 충분히 베팅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장중에는 중간에 한번 V자로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 하나와 이제 우리의 수호신이 되실 진순왕이 과연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에 따라서 장중에 또 V자 반등도 가능하니까 오늘은 열린 마인드로 일단은 오늘 아플 거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조금 더 덜 아프고 그다음에 또 V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포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바뀐 거는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시장에 나온 악재들 다 어느 정도 반박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포기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일시적 V자 반등을 주는 듯한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빼는 패턴이 요즘에 조금씩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주의를 같이 해주셨고요. 당부를 같이 해주셨고 오늘 종가 부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배팅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경부터 회복을 좀 기대하는 이야기도 건네주셨네요.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젠슨왕 그리고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런 이벤트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또 미사일 쏘면 우리 보복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자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또 통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목소리 등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전쟁 이슈가 좀 진정이 돼야 금리도 진정이 되고 환율도 진정이 될 텐데 이 지정학적 이슈는 뭐 사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질문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런 매크로 환경 속에서 말씀 주신 젠슨왕 CEO 구세주가 된다면 어디가 좀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보세요? 삼전릭스일까요? 네이버일까요? 아니면 오늘 협력 발표한다는 SK텔레콤 뭐 이런 쪽일까요? 어딜까요? 네, 저도 이제 수혜주와 수혜주와 그다음에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군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혜라고 하면은 이거 젠슨왕과의 협업으로 어떤 극단적인 영업이익 개선세 혹은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를 땡겨올 수 있을 만한 멀티플을 같이 확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테마성 이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익 개선세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만한 기업들의 구분이 지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젠슨왕 트레이딩 종목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단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기업들은 지금 네이버와 SK텔레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LG CNS까지 조금 이제 AI 소프트웨어 혹은 이제 한국형 데이터 센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기업들이 단발적으로 당장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제한이 됩니다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멀티플을 줄 만한 요소들이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와 그다음에 SK텔레콤, LG CNS까지 세 종목을 코멘트를 드리면서 당장 SK텔레콤의 디지털 트윈 쪽이 꽤나 이제 그래도 젠슨왕이 어느 정도 좋아하는 부분들이 티를 많이 내가지고 저는 이쪽에 포커스를 둬서 일단은 SK텔레콤을 셋 중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좀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젠슨왕이 필요한 부분들을 코멘트를 해보자면은 그가 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칩 부족하고 MLCC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CCL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밸류체인 점검차 정말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청 돌아다니시더라고. 오늘도 진짜 일정이 빡빡한데 관련돼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의 어느 정도 협력서, 그다음에 8시 반 정도에 나온다라고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 파급력이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추가적으로 두산의 CCL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까지 해서 이제 루빈에 들어가는 MLCC의 상승률 또한 무섭기 때문에 공급망을 개편하기 위해서 온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주가에 파급력이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두 종목 딱 뽑는다고 하면은 SK텔레콤과 오늘 이제 삼성전기 정도 두 개까지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단기간에 급락했었던 삼성전기 뭐 급등도 가파르게 했고 급락도 가파르게 나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뭐 좀 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또 쇼티지에 주목을 해봤을 때는 삼성전기 그리고 오늘 협력 관련한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지만 SK그룹 내에서 또 SK텔레콤 언급을 주셨습니다. 그 외로는 두산과 LG CNS 등도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보틱스에 대한 키워드가 약간 빠진 것 같은데 결국 젠슨왕 CEO도 로보틱스에 대한 협력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한국의 로봇 부품사를 찾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결국 로봇에 대한 얘기도 다시금 부상할 상황이 오게 될 텐데요. 지금은 단기간에 또 변동이 큰 상황이라서 어떻게 봐야 될지요. 코스닥이 올라가도 로봇주들이 지난주에는 조금 많이 밀리긴 했어요. 네, 이게 로봇주들이 밸류 측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갈 거야, 혹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거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일단은 피지컬 AI 쪽은 좋은데 일단은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다. 왜냐 지금 일단 시장 자체가 워낙 혼조하다 보니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삼전 닉스 쪽으로 치우친 일부 이제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로봇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너무나 작은 종목들은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내하실 분들은 국내 뭐 밸류체인도 꽤나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당장에 우선적으로는 오늘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하고 반등하는 차원에서는 로봇주들의 매력도는 좀 그나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젠슨왕 CEO 방한 이후에 또 로봇주들의 좀 이슈가 또 덜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호재성 이슈와 그다음 미래의 가치 좋은 거는 알겠는데 주가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들은 일단 단발적으로는 오늘 정도까지 해서 엄청나게 특별한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로봇주들은 저는 뒤로 밀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밸류 측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온다면 그 파동을 이용해서 좀 잘 나와보자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단발적으로는 이슈가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주들은 좋은 거 알겠는데 얼마나 돈을 벌 거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살짝 밀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소부장 쪽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로봇에는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맞아서 일단은 저라면은 로봇주들보다는 다른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주도에 있었던 삼전 닉스 혹은 전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특별한 발언으로 인해서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웃으면서 수익 매도 버튼을 누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요. 이 코스닥 쪽이 좀 괜찮았을 때 반도체 소부장이 강했단 말이죠. 그날 유진테크 상한가 갔었고 테스도 그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부근이었고 그랬다가 금요일에 일제히 또 변동을 확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시작하나 하고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사이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는데, 이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렵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부장을 팔고 삼전 닉스와 레버리지 상품들을 매수하셔서 펀드상으로도 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ETF를 하셨던 분들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커서 들어갔는데, 이제 단일 레버리지가 출시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팔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사심으로써 소부장들이 소외를 받는 액티브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들 보시게 되면 앵커님께서 코멘트 주셨던 것처럼 갑자기 이제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전공정 장비 쪽에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금요일 날 보시게 되면은 PSK와 PSK 홀딩스 쪽으로도 또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소부장 중에 장비 쪽이 먼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최근에 있었던 SK 하이닉스의 증설 사이클 발표가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오늘 만약에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의 증설 사이클 포문을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랐던 기업들 위주로 보시라. 최근에 테스라든지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PSK와 PSK 홀딩스까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다. 지금은 하락 쪽에서 약간 애매한 반등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미 고가가 형성되었던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유리한 시장이라서 저는 올랐던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이 흔들리니까 쇼티지 쪽이 그래도 또 반등을 줄 때 빨리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CCL이나 기판이나 광통신이나 이런 외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혹은 대만에서 월간 매출 최대 낸 쪽, 이런 쪽을 더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메모리도 여기 들어가고요. 오늘 관련해서 또 탑픽으로 주시는 종목도 쇼티지와 연결이 되는 쪽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쪽입니까? 네, 오늘 이제 개별주 종목으로 코멘트를 드리자면 일단 코오롱 인더를 가져와 봤습니다. 섬유? 네, 섬유화학인데 최근에 이제 CCL 쪽 밸류 체인이 편입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일단은 저 오늘 만약에 두산 관련돼서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루빈 원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루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중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게 반도체 칩 메모리였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MLCC도 많이 올랐고, 거기에 이제 두산 CCL까지 같이 이제 엄청난 가격 상승에 동반이 돼서 이제 아마 어제 두산 베어스 시구하고 가셨던데 아마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CL 밸류 체인으로 코오롱 인더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AI 전방 성장에 따른 광 케이블 쪽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CCL 쪽 수요가 호조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MPPO라고 CCL 안에 들어가는 이제 어느 정도 소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판매 확대 등으로 이익이 폭증하고 있는 레버리지 구간이 있다. 좀 코멘트를 드리면서 하반기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이런 밸류가 더해지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오늘 정도에서 어느 정도 관련된 밸류 체인을 공략하고 계신 분들께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두텁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반등이 나올 때 이런 밀집된 힘들이 조금 더 폭발할 수 있을 거다 코멘트를 드리면서,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코오롱 인더고, 다만 막 사시지 마시고요. 종가 정도까지 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살펴볼 수 있는 종목까지 언급 주셨는데요. 코오롱인더 기억을 해볼게요. 자, 오늘 공개방송 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대응을 하십니까? 네, 반등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이번 주에 내만여의 날도 있고 여러분들 변동성 확대가 되는 구간들에서 분명히 손절에 대한 구문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8시 반부터 시작되는 부분들 반등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예정이니까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젠슨황 CEO 이벤트 관련해서 장중에 또 요동치는 기업들이 참 많을 겁니다. SK그룹과의 협력 관련한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방문해서 전영현 부사장과 함께 만남을 갖는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이버, 현대차 그룹에 대한 방문 일정들 따라서 종목 보유자분들께서는 관련한 뉴스 플로우 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MTNW 김진만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